아이가 만났을 때 장단점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와 이가 만났을 때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거기서 보여지는 약간의 어려움들 같은 거죠. 장점이 굉장히 많죠. 외향형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폭넓은 대인관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룹 안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행동력이 굉장히 빨라지는 분들이다 보니까 엄청난 장점과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있기가 굉장히 쉬운 유형들이 이 외향형들이에요. 그런 장점을 잠깐 좀 옆에서 좀 바라보게 된다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너무 외부에 주의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에 이제 한계를 갖게 되겠죠. 뭔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이해를 하고 뭐 천천히 뭔가를 생각해보는 그 자기만의 공간, 어떤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 좀 준비하는 어떤 단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보다는 조금 기능을 좀 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에너지라면 내부에 이제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에서 내가 이 상황과 이 활동과 어떤 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서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굉장히 깊이 있게 만나는 경향이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실 에너지도 없어요. 이분들에게는. 대신 소수의 사람들과 친근감, 친밀함을 유지하려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공간, 그 자기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건 사실 자기를 관조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MBTI에서 제가 일반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딱 MBTI 전문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것과 얼마나 맞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조금 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붙인다면 이가 갖고 있는 조금 훈련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조할 수 있는 힘,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공간이 사실은 조금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기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능을 조금 발현시켜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단 보여지는 것들, 외부에 있는 것들을 쫓다 보니까 행동이 먼저 나가게 되기가 쉽고요. 경험을 먼저 하고 나서 파악을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잘 되면 좋은데 좋은 것들로 가면 되는데 이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파악이 되면 다행히 좀 좋은 일이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사람을 만났다거나 좋지 않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데 파악이 되지 않았다거나 이러면 그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져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사회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너무나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 시대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대기업에서도 각각의 그 명상 센터를 갖고 직원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이에게는 사실 그 자기의 내면에 머무르는 이 힘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만의 공간, 좀 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 내면의 어떤 조용하게 머물러서 상황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이는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과 함께 정말 좋은, 정말 건강한, 정말 온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와 이가 만났을 때 밖으로 액티비티를 하다 보면 막상 둘 간의 관계는 좀 소원해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고. 둘 다를 사람을 보는 게 꼭 T냐 F냐의 관계는 아니지만 보여지는 것들을 쫓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의 자기들의 연결고리를 보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사람을 보는 것보다는 막 보여지는 걸 쫓아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두 사람 자체를 본다거나 서로의 1대1 관계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분들이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한 예로 어떤 부부 연인이 왔는데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MBTI 혹시 하셔서 유형을 알고 있느냐, 뭐 정확히 검사는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둘 다 E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데이트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막 놀이공원도 가고, 캠핑도 가고, 이럴 때 산골 같은데, 아주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막 그 여행지 막 리서치 해가지고 가고, 이런 것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는 그럼 뭘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막상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니까 활동하는 거 외에 서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에너지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색해지니까 다시 그런 활동적인 걸로 막 하는 거예요. 다시 어디 또 여행을 가고, 어디 뭐 새로운 데를 가고, 뭔가 뭐 그들만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막 그룹을 또 가고, 동아리를 찾아가고, 같이, 같이. 예, 같이 그걸 이제 연인들이니까, 예,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하는 같이 있지만 외롭다.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처음에는 신이 나겠죠. 왜냐면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 동질감도 느끼고, 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나 저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 나도 좋아하는데, 굉장히 가까운 연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계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 안으로 들어가고, 또 자신을 알듯이 상대방도 알아가고, 또 작은 1대1 관계 안에서 누리는 공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 이에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알아차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아직 발달되지 않은 좀 열등 기능이라고 합니다. 발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인데 사실 뭐 전문가들이 아니고 상담이나 심리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잘 인식을 못하죠. 그러면 만약에 E와 I가 만났을 때는 그 장단점이 보완이 되잖아요. 예, 보완이 되지만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갖고 있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 사람은 막 좋은 거 있으면 맛집도 가고 캠핑도 가고 또 동아리 모임도 가고 뭔가 활동적인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막 하는데 내향형은 그걸 다 따라가려니까 에너지가 딸리죠, 일단은. 그리고 혼자 공간이 필요한데 자꾸 뭔가를 같이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뭐 대인관계도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예, 요즘에 소위 말하면 모임들이 많잖아요. 뭐 동호회라는 모임, 청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 근데 연인, 여자친구를 거기 데려가고 싶어 해주고, 또 남자친구가 아인데 여자친구가 E라면 막 그런 데 데려가고 싶어 하고. 이렇다면, 같이 이제 연인이니까 좋아해주니까 따라가고 같이 뭔가 맞춰주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상대방한테 맞춰주다 보면 E는 계속 좋지만 I는 에너지가 딸리면 어느 순간 나 힘들어 라는 신호가 오게 되고 자꾸 거기서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반작용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E와 I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경우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보완이라고 하는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봤을 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성장의 기회로 삼지만 이런 열린 마음과 수용성이 없고 존중의 마음이 없고 이해하려고 하는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을 때는 서로의 특성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I 특성의 사람한테는 또 E가 스페이스를 좀 줘야 되고. 저는 그거를 존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E야. 그러니까 이게 좋아. 그렇다고 이게 맞아.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E로 태어났으면 E가 내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지는 세상은 내가 사는 방식이 전부인 거예요. 왜냐면 난 I를 모르잖아요. 난 그렇게 이 안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막 갈등이나 뭐 어떤 힘든 고난이나 인생에 어떤 위기나 있을 때 이렇게 힘 빠져가지고 있지.
그 외에는 E는 그럴 일이 별로 없거든요. I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경험한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E나 I든 E와 E니까, 난 I니까 라기보다 정말 건강한 사람은 그 상대가 어떤 모습이든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힘, 그건 건강한 힘이거든요.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어떤 모습이든 내 것이 무조건 옳아라고 보기보다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저는 존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기에는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 자체는 여성과 많이 다르잖아요. 남성은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 자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사내가 왜 울어? 남자 새끼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옛날 어르신들이 강하게 키웁니다. 반면에 여자가 뭔가 활동할 때는 여자가 조용히 있어야지. 이렇게 억압하는 분위기예요. 남자는 소심하고 조용하면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E와 I의 차이도 있지만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차이도 굉장히 여기에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존중을 베이스로 하고 이 남자가 E일 때, 여자가 E일 때, 남자가 I일 때, 여자가 I일 때 좀 적절한 소통 방식이라든지 어떤 점을 조심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대화를 해야 하는지. 남성과 여성이 E와 I일 때 어느 쪽이든 네. 예, 뭐 누가 E든 누가 I든 뭐 상관이 없지만 약간의 거기는 또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있습니다. 남성이 E일 경우에는 상대방을 더 이제 따라오지 못할 때 배우자나 상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I일 때 이 입장에서 보면은 따라와 주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향의 남자일 경우라면 이 여친을 통제하려고 들 것이, 그러니까 내 뜻을 안 따라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 에너지로 끌고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성이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려고 해요. 이 통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성들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에요. 그래서 강압적이라든지 지시적이라든지 내 뜻대로 하고 통제하게 되죠.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남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내 뜻을 거역했다,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거는 약간 나를 무시했다라는 느낌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강압적으로 여자친구가 I고 내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그렇게 따라가게 끌고 오는 통제의 힘을 사용하기가 쉽겠죠. 근데 그게 E면 더 그게 드러나겠죠. 바깥으로. 반면에 여자친구가 I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I면 웬만하면 따라주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 에너지가 요만큼 안 따라가 주면 이제 어느 부분은 한 10번 따라가 줬다가 서서히 한 번씩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뭔가 이제 나 힘들어 그러면은 여기에 서서히 금이 갈 수도 있겠잖아요. 이게 길어지면. 그런데 여자라는 이름, 여자인데 아이다. 그러면 또 여성성이 거기에 가미가 되는 거예요. 여성은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가 되면 내가 상대방을 맞춰주지 못했다라는 그 자신에게 탓하는 죄책감이나 자기 비난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남자친구를 충분히 따라가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본인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힘드니까 난 이번에는 못 가겠어라고 당당하게 인정하고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성의 특징과 이 아이가 합쳐지게 되면 내가 그렇게 따라주지 못해서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참 잘못하고 있다. 남자친구한테 보조를 맞춰주지 못해서 내가 약간 좀 너무 남자친구에게 적절한 당당한 배우자가 되지, 또 남친이나 여친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자책의 마음들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조심을 하면서 예. 대화를 이어나가.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인식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나를 알고 내가 그래서 성격 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이고 상대가 어떤 유형이니까 이런 관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어서 요만큼씩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딱 한 발자국씩만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발을 내디뎌주면 좋겠죠. 아이는 한 걸음만 앞으로 나오고 이는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주면 약간의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는 출발선상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정말 존중한다라는 마음으로 봐주는 거죠. 있는 그대로에서. 이게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 자체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쪽의 에너지로 흡수되거나 아니면 튕겨나가거나 에너지는 그렇잖아요. N과 N끼리 만나면 서로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이게 아니면 붙잖아요. 그런데 관계에서는 어떤 경우는 한쪽에 흡수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를 상실해 버릴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여기에 따라가다 보면. 자기 상실은 결국은 존재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상대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또는 남친이나 여친에 대한 정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해를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하다. 그 과정이 필수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